요즘 언론 상황을 보니까 이해찬을 또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누군가 왔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이제 칭찬을 한다는 것이 보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 맛있더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신부들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시골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베트남 그 처녀하고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프랜카드 같은 거 붙어있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이지만 같이 지내보고 또 애기도 놓고 살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진짜로 실제로 좋아하게 되는, 처음에는 신랑과 신부가 남녀 성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또 이제 막 싸워가지고 찌르고 뽑고 하는 그 신랑 신부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좋은 신랑 신부도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분위기를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그 단체로 공격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들 참 할 일 없다. 너무 위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완전 당해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아니, 너무 웃기는 게 유치원 3법이라든가 뭐 이런 진짜 이런 걸로 분노해야 되고,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된다. 나라에 우리 주권자 국민의 혈세가 줄줄줄 새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적폐들이 아무리 저걸 가지고 싸움을 걸고 또 프레임 전쟁으로 만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국회에는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당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해찬 이분이 한 말 하나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면서 막 실금을 띄우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창피하다. 그리고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갑자기 청와대를 공격하는 게 많아졌어요. 총리실에서 커피를 다량 구입했다 이러면서 또 뭐 엄청난 것처럼 있길래 나는 또 뭐 어마어마한 돈이 또 빠져나갔나.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처럼 완전 썩어 빠진 데서 뭘 했다 하면은 완전히 진짜 뒤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패가 일어나곤 했잖아요. 근데 커피를 그냥 구입한 뭐 쿠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걸로 무슨 뉴스를 갖다가, 그것도 KBS에서 완전히 헤드라인을 갖다가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뽑아가지고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별 것도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왜 하나. 이 언론이 하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다음에 또 조국을 나는 자한당에서 압박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은 조국이 그 안에서 그 구성원이 잘못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정의를 외쳐왔던 조응천이나 이재정 같은 사람이 이것은 잘못된 거다, 바로잡아야 된다 말하는 게, 그게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당이라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무슨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난리 치는 것은 전부 다들 똥파리 근성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박사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을 해야 그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자한당의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똥파리든 진짜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정말로 끔찍한 악마 집단인 겁니다. 완전 너무너무 나빠요. 똥파리들. 두 말 하면 진짜 입 아픈 사람들이 사람 똥파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치원 3법이 이게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을 붙잡고,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서 얼마 안 돼서 부패를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악몽이다. 절대로 안 된다. 예, 반드시 유치원 3법은 연내에 통과가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줄줄 나오는데요.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도 막 너무너무 이 문제가 여러 군데서 많으니까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긴 한데요. 그래도 애들이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이 그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이렇게 썩어 빠져가지고는 그 애들이 나중에 건강한 애들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치원 3법이 중요하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허지부지 이거 갖고 또 딜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무능을 계속 국민들 주권자들한테 보여준다면은 나중에 진짜 표로 어떻게 심판을 받으려고 이러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양성태하고 김현장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매국 노조, 그러니까는 3대 세습을 이어오는 삼성의 저 하이에나 때하고 똑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집단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건절돼야 되기 때문에 뭐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이 사람들도 단체잖아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지옥이 훨씬 좋다, 이 노예 제국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은 편하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얼마나 지옥인지 2세, 3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교육 제도를 가지고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교육 제도는 완전히 삼성 그 족벌 하이에나 집단의 어떤 노예 제도가 지금까지 더욱더 깊이 뿌려 내려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지성인이라면은 반드시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있어서 어떻게 못한다 하면 댓글을 단다든지 해가지고 자기의 진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교육 시스템 정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 시스템도 그렇고. 뭐 가는 데마다 다 살얼음판에 전쟁통이에요. 그냥 부패한 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완전히 그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김혜경 이분이 이제 그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왔다 하는 뉴스가 완전히 뭐 한국경제, 부산일보, MBC, 연합뉴스, 뭐 뉴스원, 중앙일보 다 이렇게 떴는데, 난 너무 황당한 게 정말 언론인이라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조작된, 완전히 누가 봐도 중학생, 초등학생만 돼도 컴퓨터만 만질 줄 알아도 조작인 줄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언론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가지고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나는 그렇게 신문에 쓰내기도 얼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도대체가 이게 너무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기 언론에 있는 언론에 물론 쓰라고 얘기한 사람도 웃기는데, 언론의 그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들 좀 바본가요? 아니, 부끄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쓰나요? 나는 진짜.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살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그래도 말조심을 하더라고요. 이게 터무니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창피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경향신문하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다르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실검에도 계속 이제 1위로 또 띄워놓더라고요. 이게 실검에 1위 띄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손은틀이라는 거죠. 완전히 사쿠라예요. 그래서 실검도 믿을 수 없고 우리나라 방송 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 MBC, YTN, JTBC, SBS, 진짜 이런 방송들이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한테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죠. 자금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 자금. 그래놓고 저것들이 가짜뉴스 만들면서 가짜뉴스를 건절하겠다고 하니까 뭐가 그 말이 영이 있습니까? 엉터리가 엉터리를 바로 잡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안에 조홍천이라든지 이재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안에 그동안에 이재명 도지사님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와중에 뭐가 무서운지 아무도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단체로 바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어떻게 우리 그 주권자들이 한 표를 찍어서 그 아까운 표를 그런 아무 일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바보 멍충이 같고, 아니면 일한다고 바쁜 경기도지사님한테 막 공격을 해대고,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완전히 썩어 빠진 저런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고 통째로 앉아 있으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같은 당이라도 조국 수석 그 특별감찰단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개판을 했을 때는 진짜 문제 있다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볼 때 똥파리가 막 칭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피곤하게 만들고 완전히 그 부패 집단들하고 그 손을 잡아가지고 개떼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떼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결국은 전해철하고 임종석,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정열이라든지 공지영 이런 것들이 개떼들이고, 하에나 떼들은 그러니까 이제 3대 세습을 한 어떤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 집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고 막 흘리는 가짜에 쏟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 돼지가 되는 거고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가짜의 카테고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사람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면은 일단 악의 다툼은 안 하거든요. 상대가 저럴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랑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박사모를 추종한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신의 한수 같은 저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돈에 거의 완전히 미친 집단이라든지 거기에 달라붙는 그 댓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라요 오라요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의 인생을 절대로 탈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믿고 막 그 태극기를 들고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의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돼가지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갔니, 작게 가져갔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발부둥 치는 그 사람이 그냥 이제 개 돼지라든지 하에나라든지 개떼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좀 욕심이 많구나, 저 사람은 좀 욕심이 작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들 가지고 또 막 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아니면 또 법정에 가서 또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동물의 그 왕국에 있는 그런 계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한당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죠. 거의 대부분 99%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그 프로가 이제 그 20%가 단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가 그럼 남아있잖아요. 파레토의 법칙에서 봤을 때 80%가 이제 사람 안에 들 가능성이 있고 또 개 돼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깨달은 사람, 사람이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광화문에 가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 같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나는 이제 저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게도 이제 물론 영화라는 것은 좀 자극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그 문화가 이렇게 잘
자리 잡혀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물론 그 안에서도 사건 사고는 끝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린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애에게 엄마가 그 가리킬 때 그 부모가 가리키는 거죠. 웰빙이 좋다 이러면서 막 사탕도 못 먹게 하고 막 애들은 원래 그 이제 캔디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웰빙을 막 그 애한테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애가 학교 가가지고 왕따가 되는 겁니다. 애가 다른 애들은 다 캔디를 좋아하는데 자기는 캔디를 싫어하고 달지 않은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맛있는 그 간식을 가져와서 나눠 먹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들 애들이 막 달콤한 거 막 가지고 와요. 초콜릿 가지고 이제 만든 쿠키 같은 거. 근데 걔는 막 그 두부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두부 과자는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얘가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모가 와가지고 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 어른을 만들면은 왕따가 된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제거리가 이제 거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너무 어른처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걔는 또 그런데 또 어떤 애는 그 이제 생각을 완전히 어른처럼 하는 거예요. 꼬마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른 위에서 노는 겁니다. 선생을 볼 때도 엄마가 생각하는 생각이 애한테 전해지고 애가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주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엄마가 선생을 갖다가 탁 평가하듯이 그 꼬마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징그럽잖아요. 애가 그러니까 이 애가 애답지 못하다 보니까 또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이제 애처럼 할 것이냐 해갖고 부모하고 상담을 해보면 부모가 또 이제 좀 괴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 그런 종류의 갈등, 그것이 이제 그런 유럽적인 갈등이더라고요. 저기 아주 풍족한 나라가 가지는 그런 갈등.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곳이나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전 하이에나 떼가, 개떼가, 똥파리가 완전히 그냥 법을 휘어잡고 모든 제도를 휘어잡고 경제에 관련되는 걸 다 휘어잡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선량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한 게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프로이드의 어떤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데서 탐욕이나 허영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저급하다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깨우치고 있는 곳이 선진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완전히 제일 중요한 교육을 갖다가 말살시켜버렸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때. 예. 그전에는 그래도 좀 나았잖아요. 예,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10년간 더욱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평균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지금은 그 똥파리들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제 뒤바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하이에나 개떼 똥파리들은 그냥 물러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 이 그 짐승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2세, 3세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죠. 예, 지금은 완전히, 전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체험하면서 이 끔찍한 이 환경이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드니까 청년들에게 먼저 나온 이름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청년도 어른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패한 친일파 앞잡이들, 삼성족벌 이런 극악무도한 정치 적폐들도 포함시켜야겠죠. 싸워서 반드시 우린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